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적자를 벗어났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마 느끼려면은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삼성이 약간 좀 주도권을 좀 뺏겼죠. HBM 쪽에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먼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떤 자신감이 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2028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30년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2035년, 2040년이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경제 강의 모직 특강. 안녕하십니까? 권영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급격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적자를 벗어났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느끼려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올해부터 그때부터 아마 좀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피부로 느끼려면 아마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은 삼성이 약간 좀 주도권을 좀 뺏겼죠. 원래 메모리는 이제 삼성이 원래 이제 주도권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삼성이 그동안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HBM 쪽에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먼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떤 자신감이 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5배 정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공장, 팹을 짓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면에서 투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불황일 때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엄청난 불황이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 면에서 보면은 삼성이 더 이제 앞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제 HBM3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완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력도 나중에는 비슷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캐파가 어느 기업이 더 많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이 훨씬 더 캐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뛰어넘겠다 이런 거는 좀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격차가 심하게 이제 벌어져 있고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했다고요. 벌써 그게 한 35년이나 됩니다.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근데 삼성은 불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7년도거든요. 그때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나오면서부터 그때 시작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업력이 길진 않아요. 그 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캐파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고요. 공장도 2배 이상 많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캐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기술력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불과 23,000명 그밖에 안 됩니다. TSMC는 뭐 78,000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그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TSMC는 생태계를 오랫동안 이제 갖춰왔거든요. 그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같이 이제 분업화 시스템이 이제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셋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TSMC는 오랫동안 이제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게 견고하게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제현 사장님이 작년에 2028년도까지 뭐 TSMC 따라잡겠다. 불과 뭐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실현되면 좋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면에 현실적인 어떤 그 면을 본다면은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따라잡지 않더라도 그 간격을 이제 좁힐 수만 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제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따라잡으면 좋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불과 뭐 10% 5% 간격 차이로 이제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이 2022년도부터 이제 GA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산을 먼저 했다고요. 하다 보니까 기술면으로 안정화 단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GA 방식으로 이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앞서면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기술력 차이는 뭐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TSMC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A 방식 처음에 뭐 내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산이 뭐 딜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수율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은 삼성한테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TSMC의 양산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 1년, 2년 딜레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수율이 TSMC가 뭐 처음 했는데 뭐 30%도 안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삼성은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적인 면도 상당히 봐야 돼요. 과연 얼마나 TSMC가 잘할 수 있느냐. 무리 없이 이제 양산을 GA 방식으로 내년에 2년 안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삼성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나노 GA 방식도 뭐 수율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삼성이 상당히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 가지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빨리 따라잡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따라잡게 되면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제 한국이 성장하기에는 어떤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2배, 3배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아야지만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2028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30년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2035년, 2040년이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도체 산업에서 1년이란 갭은 엄청난 변화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2030년이라 하더라도 불과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이제 급변하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뭐 10년 이상의 어떤 플랜을 놓고 이제 본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30년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가능성은 있다는 예, 예.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벗어난 것도 H밴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금 완판이 되고 뭐 상당히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6개월 전만 해도 HBM 시장이 불과 뭐 20% 30%밖에 이제 성장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100% 이상 성장한다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성장이 되면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게 봅니다. 단 이제 삼성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시장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혼자서 다 하질 못해요. 물량이 딸립니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장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